자, 이번 시간 직류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체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특성과 운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직류 발전기의 주로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종류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회로의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류 발전기의 종류를 분류하게 될 때 보통 이제 이 자격증 시험에서는 여자 방식에 의한 분류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자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발전기를 한번 잘 보게 되면은 꼭 필요한 요소가 자 이렇게 양쪽에 N극, S극,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도체가 있고 그리고 자 이것이 밖으로부터 전기를 빼려면은 여기에 이렇게 브러쉬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즉 파란색으로 한 것이 바로 계자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한 게 전기자,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한 게 정류자, 이렇게 세 가지가 반드시 직류기에는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자에서 어쨌든 자기장을 만들어야지 이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들 텐데 이 자기장을 그러면은 누가 줄 것인가? 이 자기장을 어떤 힘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자 방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어떻게 여자시킬 것인가? 방법이 예를 들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영구자석을 쓰는 방법이 있죠. 근데 영구자석을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전자석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영구자석을 쓰게 되면 실제로 그 힘이 미력하기 때문에 영구자석은 사용을 안 하고요. 전자석을 사용합니다.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렇게 철 덩어리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이 전기적인 자석을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전자석이죠. 그런데 전자석을 만드는 방법도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여기 이렇게 바깥에서 전기 에너지를 주는 다른 전원이 있는 방식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전기를 밖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전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전기로 이렇게 계자에다가 전기를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외부에서 자기장을 만드는 그 전기를 공급한다면 이거를 타여자, 외부의 여자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을 내부에서 만든 전기로 여자시킨다면 이걸 스스로 자자 써서 자여자 방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 자여자일 때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직렬은 직권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병렬로 되어 있다면 자 이거는 우리가 분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직렬, 병렬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배드민턴도 남녀 혼합 복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타여자 방식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자여자에서 직권, 세 번째 분권, 네 번째 복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텍스트 먼저 읽어볼게요. 타여자 발전기. 발전기의 외부의 다른 직류 전원에서 여자 전류를 공급하여 계자를 여자시키는 발전기입니다. 자여자 발전기는요, 발전기 자체에서 발생한 잔류 기전력에 의한 계자를 여자시키는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서 돌리는 것이 자여자고요. 타여자는 외부에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딱 어떤 학생이 있는데 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생활비를 아직도 부모님한테 받아요. 본인이 벌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타여자고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스스로 생활비까지 쓰면 그게 일종의 자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여자에서도 우리가 계자 권선의 접속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 분권,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복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분권은 병렬로 되어 있는 접속, 그 다음에 직권은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되어 있는 거, 복권은 계자와 전기자가 직병렬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복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이제 타여자부터 그 다음에 직권, 분권, 복권으로 가면서 회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 기호를 볼 때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A라고 하는 거는 아마추어입니다. 즉 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전기자입니다. 전기자에서는 유기기전력 1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 다음에 RA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마추어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우리가 전기자 저항이다. 자, 이렇게 읽어요. 또 여기서 IA가 있죠. 전류는 전류인데 A, 아마추어에 흐르는 전류니까
이건 우리가 전기자 전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V라고 하는 것은 이 발전기의 뒷부분에서 걸린 전압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단자 전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E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요, 만들 때의 전기이기 때문에 유기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 만약에 100V를 만들었다면 이 중간에서의 전압 강화를 빼서 나머지가 이제 단자 전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RF라고 하는 것은 저항은 저항인데 F 필드에서 만들어진 필드의 저항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자 저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IF는 필드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자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만도 조금 이제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I가 있죠. 이 I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하에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부하 전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타여자 발전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죠. 타여자 발전기는 자, 처음에 여기 아마추어에 만드는 아마추어에서 전기를 만들려면 자기장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 자기장을 외부에서 보내줍니다. 외부 여기 이렇게 계자가 있게 되고요. 계자는 외부와 연결된 이 직류 전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저항을 하나 넣어서 슬슬 이 저항값을 조절하게 되면은 이 자기장의 크기도 컸다 작았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시험용 전원으로서 발전기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마추어가 있고 전기자가 있고요. 전기자 저항이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단자로 가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부하를 연결하게 되는 거죠. 전기를 사용하는 부하를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IA 즉 이쪽에 전기자와 그 다음에 I 전류가 똑같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처음 만든 전기가 E였는데 자, E라고 하는 것은 단자에 걸린 전압 V와 중간에서의 깎아먹은 전압 IA, RA 이걸 우리가 전기자에서 발생한 전압 강하라고 하는데 전기자에서 발생한 전압 강하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전체 처음에 만든 유기 기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부하 상태일 때를 볼게요. 무부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뒤에가 부하가 없을 때요. 부하가 없으면은 이 전류는 흐르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IA도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부하 상태일 때는 실제로 발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A, I 이것 모두 다 0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만든 전압, 최초의 전압 E가 마지막에 걸린 전압 V와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부하 전압과 그 다음에 단자 전압과 그 다음에 유기기 전력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무부하 포화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IF 이 계자에 흐르는 전류 이거 IF가 커지면 커질수록 만들어지는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게 되어서 IF가 커질수록 단자 전압도 커지게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게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왜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 자기장이 포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전류를 크게 한다고 계속 자기장이 세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지점 가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전류를 흘려도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지지 않게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부하 포화곡선은 계자 전류와 그 다음에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냥 우리가 외울 때 단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무부하 포화곡선 설명하고요. 가로축 계자전류와 세로축 유기기전력인데 이거 단자 전압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외부 특성곡선 볼게요. 외부 특성곡선은 밖에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이렇게 단자로 나타나 있을 건데 밖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압과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럼 보통 이제 전류가 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발전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전기가 더 많아질수록 여기다가 이제 부하를 연결하게 될 건데 부하가 계속 커져서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I 값도 커지게 되겠죠. I 값 커지게 되면은 이 중간에 있는 어떻게 됩니까? RA 전기자에서 깎아먹는 전압 강화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V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 전격 전류가
0에 가까울 때는 요만큼 전압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무부하 상태죠. 점점 전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곡선이 조금씩 내려가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게 될 거예요. 전격 전압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깥에서 본 특성이라고 해서 전류와 전압을 잴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거를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로축은 전격 전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단자의 전압을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분권 발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권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와 계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권 발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 여기서 전기자에서 만든 기전력이 전기자 저항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은 일부는 계자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는 여기 부하로 오게 됩니다. 자, 이쪽은 계자로 흘러가는 전류고 이쪽은 부하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가 만약에 무부하이다, 딱 부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전기자에서 만든 전류가 모두 다 계자로 가기 때문에 무부하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권 발전기는 무부하 운전을 하지 말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무부하 운전을 하게 되면은 전기자 전류가 모두 다 계자로 가기 때문에 계자가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분권 발전기는 부하 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처음에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거의 다 전기자 전류의 거의 대부분 다 부하 전류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같다라고 하는 뜻이죠. 전기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 부하 전류와 거의 다 같게 되는 거지만, 정상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식을 해석한다면 IA가 전기자 전류이기 때문에 IA는 분배되는 거죠. 무엇과 IF, 계자 전류와 그 다음에 I, 부하 전류로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게 되고요. 처음에 만든 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E였었죠. E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깎아먹은 전압과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을 합치게 된 것과 같게 되죠. 그래서 E라고 하는 것은 단자의 전압과 그 다음에 중간에 전기자에서의 전압 강하인 IA, RA를 또 더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이 식을 조금 이제 다르게 보게 되면은 V는 어떻게 됩니까? V가 이 양쪽에 걸리는 전압인데요. 이게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 쪽 전압과도 같죠. 이 RF 양단의 전압은 IF에다가 RF를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자, V라고 하는 것은 IF 그 다음에 RF, 즉 계자 양단에 걸린 전압과 단자 전압은 서로 같게 되겠죠. 무부하 포화 곡선은 이제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의 계자 전류가 커질수록 이 단자 전압과의 관계는 이제 원래 이상적으로 가야 됐지만,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역시 포화된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자, 무부하 상태는 그 부하 전류가 0입니다. 그래서 전기 전류가 모두가 다 계자 전류가 돼요. 그래서 무부하 운전은 절대 우리가 금지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가 알 수 있고요. 자, 전압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압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발전을 하려면은 일단 자기장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를 우리가 잔류자기라고 하게 되는데요. 잔류자기에 의해서 계자 전류가 증가하다가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현상. 처음에는 어쨌든 조금 전기를 만들다가 이 내가 만든 전기가 더 이렇게 계좌에 투자가 되고, 또 전기를 더 많이 만들고, 또 투자가 되고 더 많이 만들고, 또 투자가 되고 더 많이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압 확립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예를 들어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돈을 더 벌어서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되고, 이 자회자 방식은 이런 특징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직권 발전기입니다. 직권 발전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전기자와 그 다음에 계자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여기는 부하가 없으면은요, 아예 발전기로 동작을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부하가 없게 되면은 회로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끊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무부하에서는 절대 아무런 동작도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상태일 때는 IA 전기자 전류가 곧 그 IS 계자로 가는 전류가 되는 거고요. 이게 곧 부하 전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V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만든 전기에서 빼는 거죠. 어떤 거? IA, RA 빼고요. 그 다음에 또 빼죠. IA에다가 RS를 또 뺀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2에서 마이너스 IA로 묶어주게 된다면
RA 플러스 RS 이렇게도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 바로 정상 상태일 때 나타낸 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무부하 상태일 때는 발전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부하 전류가 0이게 되고 계좌 전류도 0이게 되니까 이때 기전력은 0입니다. 따라서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무부하 상태에서는 아예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직권 발전기는 이런 의미가 아예 없게 되는 거죠. 다음은 복권 발전기입니다. 복권은 직권과 분권을 혼합한 형태예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을 두 개 다 혼합한 형태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분권이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직권이 함께 있게 되죠. 그래서 복권은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로 놓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하나 해서 자, 여기에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계좌가 있고 여기에 전기자가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에 계좌가 있고 전기자가 있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계좌가 있는 형태. 자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여기 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분권이 있고 직권이 있고 분권이 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바깥에서 분권이 이루어진 거고 이거는 안에서 분권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는 외 분권 복권 발전기라고 하고요. 이거는 내 분권, 복권, 발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분권, 복권, 발전기, 외 분권, 복권, 발전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내 분권, 복권에서 조금 재밌는 거는 자, 이 내 분권, 복권은 만약에 직권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분권을 개방하면 되고요. 만약에 분권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직권을 이렇게 단락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내 분권 복권 발전기는 직권으로도 분권으로도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죠. 자, 식은 잘 안 보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복권일 때 이 계좌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어떤 방향으로 감느냐, 서로 두 개를 같은 방향으로 감느냐라고 하면 가동이 되고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감게 되면 이게 차동 복권이 됩니다. 똑같은 계좌 철심에 감는 거기 때문에 가동도 있고 차동도 있고, 가동은 더해진다는 뜻이고요. 차동은 뺀다는 뜻이에요. 이 가동 복권은 직권 계좌 권선에 의한 자속과 분권 계좌 권선에 의한 자속이 합해져서 전체적인 유도기 전력을 증가하고, 차동은 전체적인 유도기 전력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차동 복권 특성이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차동 복권은 바로 수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하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낙하하는 특성이라고 해서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이때는 전압이요 수직으로 낙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런 형식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자 이때는 차동 복권은 이렇게 갑자기 툭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압이 작아지게 될 때 전류가 일정하게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여기 일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특성이 바로 전기 용접기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수하 특성이 전기 용접용 발전기로 적당하게 이용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 용접기라고 하는 것은 쇼트 시켰을 때, 단락시켰을 때 전류가 급격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일정하게 흘러야 되는데요.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하 특성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쭉 보게 되면 정전류 특성, 전류가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하 특성은 용접용 발전기 사용하게 되고, 이 수하 특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차동 복권 발전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동 복권 발전기 수하 특성 용접용 발전기, 차동 복권 발전기 수하 특성 용접용 발전기, 차동 복권 발전기 수하 특성 용접용 발전기. 자, 이렇게 관련되는 내용들이 계속 여러분 이어져서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직류기의 원리,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유기기 전력,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제 실전 감각을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